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밤사이 호우경보가 내려진 전남 영암과 목포에서 도로 곳곳이 침수됐고 광주, 대전, 경남 등 5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오늘도 중부와 호남은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는 내일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거센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빗속에도 추모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분향소 운영은 2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정체불명의 우편물 신고가 2,000건을 넘었습니다. 위험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우편물이 처음 발송된 중국 측에 사실 확인과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원유 가격 협상이 오늘 오후 재개됩니다.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낙농업계와 매출 부진에 정부의 가격 안정 압박까지 받는 유업계 입장차가 좁혀질지 관심입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 관리단과 상가 측의 관리비 갈등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2층에서 14층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반대파의 출마가 원천 봉쇄된 가운데 예상대로 압승했습니다. 38년을 장기 집권해온 훈센 총리가 장남에게 총리직을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처럼 왕조 시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장맛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호우특보가 날 발효됐던 수도권에서는 비로 미끄러워진 도로에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또 지반이 약해지며 땅꺼짐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건물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 바로 뒤 트럭은 가로수와 부딪혀 앞부분이 부서졌습니다. 서울 수색동 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에 승객은 없었고 차량 2대의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천 풀숲 위로 대형 화물차가 넘어져 있습니다. 폭우 속에 서울 동부 간선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은 겁니다. 운전자는 찰거상을 입었는데 통행량이 적은 휴일 아침 시간이라 다른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비구름을 제일 먼저 맞닥뜨린 인천에서도 피해 신고 20건이 접수됐습니다. 굴다리가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3시간가량 통제되고 나무와 전신주가 비바람에 쓰러졌습니다. 경기 포천 소오릅에 있는 도로에서는 폭 30cm, 깊이 2m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비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건물이 침수되는 등 오후 3시를 기준으로 경기 지역에서만 비 피해 신고 62건이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밤사이 호우경보가 내려진 전남 영암과 목포에서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영암 상호읍에선 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에 있던 일부 차량이 침수됐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엔 목포에서도 석현동 일대 도로가 침수돼 경찰이 차량 통제에 나섰습니다. 전남 영암과 목포에는 오늘 자정까지 시간당 4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경기도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전국 33곳에서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부터는 경기도 수원과 용인, 그리고 충남 천안과 아산 등에서 호우주의보가 풀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는 대전과 세종에서, 충북에서도 청주와 제천 등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전남에선 여수와 순천 등 5곳에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호우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영산강 장록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환경부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새벽 1시 40분 장록교 수위가 4.86m까지 오름에 따라 홍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수주의보는 최대 홍수량의 50%까지 수위가 높아질 때 내려지며 천변 둔치와 자전거 도로 등 시설물이 침수될 수 있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 광주, 대전, 세종, 충북, 경남 등 5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인 광역시도는 서울과 인천을 포함해 전국 13곳으로 늘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에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남동진하면서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 지방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장마전선이 더 약화한 채 남하에서 남해안 부근에 머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호남 지방에 최고 200mm, 충남 지방에 150mm 이상의 호우가 오겠고 그 밖의 지방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장마철 2차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에 거센 비가 내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해대책협의회 마저 미루고 현장 대응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비롯해 수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애초 휴일 오후에 수해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아침 일찍 취소했습니다. 전국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만큼 회의 대신 현장 대응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수해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에서 복구 작업을 도운 데 이어 이번 주엔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300명을 모아 충북 청주시 일대 봉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 대응과 적극적인 상황 관리를 주문하면서도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문 정권에서의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 환경 보존을 빙자한 소극적인 자연재해 대응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수해대책 관련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른바 재난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해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과 홍수로 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홍수통제관리소가 관계기관에 동시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민주당은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에서 보듯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미흡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부터 총리, 당대표, 지자체장까지 누구 하나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어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TF 회의를 오는 26일에 연 뒤 다음 날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교에는 폭우 속에서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분향소 운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는 휴일 오전. 조화는 고개를 떨구고 메모지의 메시지는 번졌지만 추모 열기만큼은 식지 않았습니다. 자녀와 함께 찾은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엄마랑 아빠 같은 선생님이 너무 힘든 일을 겪으셔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런 선생님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같이 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배 교사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눈물을 보이면서도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이 교권 침수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교사의 인권도 정상화되고 현실적으로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이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다만 숨진 교사가 일했던 학교에서는 분향소가 정리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방학 기간 방과 후 교실 등의 교육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며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분향소 운영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의 사망을 둘러싼 진상규명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학교를 찾아 교장과 교감, 동료 교원들을 면담하고 숨진 교사의 업무 현황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다른 교사들이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등에는 원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모닝콜을 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사에게 직접 과일을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각종 폭언, 폭행을 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뭐만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먹어볼까 아니면 교사 일을 진짜 이제 그만둘 때가 됐나. 교사들의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되는 가운데 당국이 교육 현장을 정상화할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오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 지위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항변에 나섰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7시부터 2시간 동안에 오송파출소 순찰자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과 자료를 보면 7시 58분 사고 위험을 알리는 첫 신고에 따라서 충북청이 궁평이 지하차도로 출동하라는 지령을 내렸지만 순찰차 태블릿 PC에는 이 지령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송 순찰차는 오전 8시 37분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찼다는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궁평 1교차로 등지에서 교통 통제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이유에 대해서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실종된 주민 2명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에다 이 뱀과 해충이 우글대는 환경 속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탐침봉으로 모래톱을 찔러가며 대열을 맞춰 나아갑니다. 혹시나 놓쳤을까 지나왔던 장소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땅바닥에 앉아 끼니를 때우는 대원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폭우로 실종된 주민을 찾는 수색 작업이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습니다. 위험하죠. 물이 막 내려오는데 많이 내려오는데 막 들어가고 할게냐 마음에 안 듣지. 분뇨와 생활 폐기물이 뒤섞인 하천이지만 주저없이 몸을 담급니다. 강 바닥까지 샅샅이 수색하려면 직접 하천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드론에서 안 보이는 또 불숲에 이런 데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손으로 걷어가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가지고 하는 게 훨씬 수색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개인 위생을 챙기기 힘든 극한 환경도 대원들을 괴롭힙니다. 습한 날씨와 내리쬐는 햇볕 아래 풀숲에서는 수시로 말벌과 뱀이 튀어나옵니다. 벌써 대원 6명이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풀숲에 뱀, 또 풀독 이런 것들에 대원들이 지금 많이 상처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천 자체가 너무 이게 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피부염이라든지 하루하루 악전고투지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겠다는 사명감에 수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2분을 끝까지 찾아서 가족 품에게 돌려드린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수색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급등한 채소 도매 가격이 본격적으로 소매 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형 유통업체 판매 가격을 집계하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보면 적상추의 경우 판매 가격이 100g에 2,312원으로 2주 전보다 14.8% 급등했습니다. 축산물도 지난 2주 사이에 돼지고기 삼겹살은 7.1% 상승했고 소고기 1등급도 5.7% 뛰었습니다. 장마 뒤 폭염과 다음 달 이후 태풍도 밭작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9월 말 추석 때까지도 장바구니 물가 변동성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질 한미 기준금리 차는 부담이지만 가계부채 탓에 선뜻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5일에서 26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롬 파월 의장은 올해 2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Well, I think widely it's been surprising that inflation has been this persistent, but I think the bottom line is that policy hasn't been restrictive enough for long enough to start to see those effects. 이 때문에 시장도 연준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더 크게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나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져 우리 경제에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격차가 벌어진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았던 3번의 케이스를 보면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강경파의 논리처럼 한 번 정도 추가적으로 올린다 한들, 그래서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 한들 자본 유출로 인한 환율 시장의 불안은 가능성은 크진 않을 거다. 한국은행이 쉽사리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다시 늘더니 이번 달 들어 시중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천억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또 예상 밖으로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수출 부진의 금융 불안까지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 요소가 여전한 만큼 한국은행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정체불명의 우편물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접수된 신고가 나흘 동안 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위험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면서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 대테러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황색 화학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우편물을 조심스레 살펴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로 의심스러운 외국발 우편물이 배달됐다는 신고에 관계당국이 출동한 겁니다. 군 폭발물 처리반이 확인한 결과 가스 검출과 같은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일 울산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송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비슷한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들어온 것만 2,000건이 넘는데 경찰은 오인 신고 등을 제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우편물을 대상으로 간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생화학이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들로 미뤄봤을 때 테러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아무에게나 물건을 보내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관계부처들이 모인 가운데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다면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곧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주문한 적이 없거나 비닐 등으로 이중 포장돼 해외에서 발송된 우편물은 더욱 주의해서 취급해야 합니다. YTN 우철입니다. 정부가 정체불명 우편물에 대해 최초 발송 국가로 알려진 중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과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국민의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 해외 배송 우편물과 관련해 각 측의 사실조사와 관련 설명 제공 등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타이완 측은 문제가 된 우편물이 중국에서 최초 발송돼 자국을 경유해 한국에 최종 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측은 우리 측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나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 조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고 죄송하다면서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범행은 왜 저지른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반성하시는지 여부 좀 말씀해 주세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족들한테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조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촌형 김모 씨는 어제 국회 국민동원 청원에 악마 같은 피해자는 착하고 불쌍한 제 동생을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면서 가장 엄중한 벌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김 씨는 고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외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을 돌봤고 직접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 생활해 왔다며 신림동에도 저렴한 원룸을 구하러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일주일 동안 차량을 세워 통행을 가로막은 이른바 알박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서로 관리비를 받으려는 건물 관리단 사이 다툼이 문제의 발단이었는데요. 서울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벌써 넉 달째 애꿎은 주민들이 10층이 넘는 집까지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1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한여름에 비상계단을 오르내립니다. 바로 건물 12층부터 14층 사이에 사는 오피스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은 벌써 넉 달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바로 가지 못해 이렇게 계단을 통해야 합니다. 오피스텔까지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낮에는 11층까지 운영하는 상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지만 상가가 문 닫는 저녁 6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는 사실상 1층부터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그 노인분들도 계셔가지고 하다가 막 넘어지신 분도 있고 그리고 다리가 안 좋으신데 여기 부여잡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1층에 그냥 그 상가들 왔다 갔다 하는 택배 그냥 놔가지고 어떤 분은 택배가 훼손이 된 상황도 있었고 저는 심지어 저번 달에 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주말에 열이 나는데 또 주말에 엘리베이터가 안 열려요. 그래서 병원도 또 못 가고. 문제의 발단은 바로 관리비입니다. 그동안 건물에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각각 관리단을 꾸려왔는데 올해 초 바뀐 상가 관리인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권을 주장하면서 어색한 동거가 깨진 겁니다. 주민들은 기존과 같이 오피스텔 관리단에 관리비를 내자 상가 관리인이 지난 4월부터 1층과 오피스텔을 오가는 엘리베이터 가동을 임의로 중단했다고 말합니다. 오피스텔 관리단도 상가 관리인의 자격을 문제 삼아 관리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6개월 만에 관리인 자리에서 박탈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전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한 8억 원의 미납관리비가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법원도 주민들이 당장 겪는 불편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가동 중단을 풀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상가 관리인은 안전점검을 이유로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변경된 케이블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엘리베이터 사용을 중지시키고 수리를 하려고 하는 지금 그 과정이 있습니다. 쪽으로 하는 관리비 미납이라든가 그런 관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이에 주민들은 관리비 미납으로 엘리베이터를 멈춘다는 통보 외에는 어떤 안내도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경찰 고소도 여러 접수돼 있지만 오피스텔 관리권을 둘러싼 상가 관리인과 오피스텔 관리단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 공권력도 섣불리 개입하기 부담스러운 상황. 앞서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주차장 알박기도 건물에서 관리단 사이의 관리비 다툼이 화근이 되는 등 갈등의 불씨는 곳곳에 잠재해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는 오롯이 애꿎은 주민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이 월북한 주한미군의 송환을 위해 북한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판문점에서 유엔 군사령부와 북한군이 소통하는 직통 전화기를 통해 북한군의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앤드루 해리슨 유엔군 부사령관은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북한군과 연락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서울에서 더 타임스와 인터뷰를 갖고 우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북한군과 지속해 대화하고 있다. 그 연락수단은 열려있고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JSA에서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이 소통하는 직통전화기 일명 핑크폰을 통해 북한군의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핑크폰을 통해 보낸 메시지가 무엇이고 북한군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더 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슨 부사령관은 분명히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며 주요 관심사는 킹의 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미국 온라인 매체 더 메신저가 입수한 미군 내부 문서를 인용해 킹이 지난해 체포돼 징계를 받았을 때 지휘관들에게 소속 부대나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ABC 방송도 킹이 지난해 9월 4일에도 복무지를 이탈했고 소재 파악이 이뤄진 뒤에도 기지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킹과 관련해 북측에 연락했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entagon reached out to counterparts in the Korean People's Army. My understanding is that those communications have not yet been answered.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에스펀 안보 포럼에서 킹 이병의 행방을 알고 싶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북한에 연락했지만 더 이상 공유할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무려 38년이나 집권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반대파 출마를 원천 봉쇄한 하나만한 총선에서 압승했습니다. 훈센 총리가 북한처럼 아들에게 총리직을 대물림하는 시대착오적인 훈센 왕조 시대의 문을 연 셈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인 38년째 집권하고 있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 훈센이 이끄는 집권당이 총선 압승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예견된 압승이었습니다. 훈센에 반대하는 전 캄보디아 구국당 출신 인사들이 만든 촛불당의 참여 자격이 박탈된 가운데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훈센은 앞서 2017년에도 캄보디아 구국당을 불법 조직으로 몰아 해체시키고 2018년 총선에서 125석 전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관심은 임기 5년이 보장된 훈센 총리가 총선 이틀 전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총선 후 한 달 안에 총리직을 그의 장남 훈마넷에게 넘기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Most people believe that Hun Sen is squashing the Candlelight Party because he is trying to pave the way for the secession of his son, Hun Manet, to take over from Hun Sen.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이자 집권당 중앙위 상임위원인 훈마넷은 권력 승계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Sorry. Just come to vote. No make any statement. Sorry, no comment. Thank you.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뉴욕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며 서방의 유화적인 훈마넷이 총리가 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훈센이 상황 노릇을 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1979년 베트남이 크메르루즈를 몰아낸 뒤 세운 괴뢰 정부 하에서 승승장구한 훈센이 1985년 총리에 취임한 이후 캄보디아 민주주의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베트남이 중국과 마찰을 빚자 친중 노선을 밟아온 훈센은 이제 북한처럼 왕조 시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남부와 남서부가 기록적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중부 일대에서는 탁구공에서 야구공만한 크기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와 미주리주 서부, 일리노이주 남부, 켄터키주 북부 등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폭우와 함께 탁구공 크기의 우박이 시속 97km의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현직 장관이 탄핵 심판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장관이 재난 예방 조치 의무를 지켰는지와 참사 이후 대응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거리두기 조치가 풀린 뒤 처음 열린 서울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참사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졌고 지난 2월 국회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대에 오르는 불명예를 얻으면서 직무도 정지됐습니다. 저에 대한 이번 탄핵 소추로 인해서 일부 국정에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탄핵 소추 석 달 만에 정식 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는 핵심 쟁점을 크게 3가지로 좁혔습니다. 이 장관이 재난 예방 조치 의무를 지켰는지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 측은 참사 전후 이 장관이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재난과 관련한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 측은 공무원들의 잘못을 장관이 모두 떠안는 건 적절치 않고 파면될 정도의 법적 책임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4차례 변론이 진행될 때마다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숭고한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4명 이상이 반대하면 직무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여야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시한 하루 전인 어제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한 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한 민주당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외통위 전체 회의를 열기는 어렵다는 점을 국민의힘 측에 밝혔다고 전했고 외통위 국민의힘 관계자도 여야 간사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오늘까지가 기한으로 채택 불발 시 정부는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다만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장관 임명은 가능합니다. 키즈풀 카페에서 놀던 2살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전요원도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인데 최근 이런 형태의 업체가 급증하면서 안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가 건물로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건물 7층 키즈풀 카페 한 풀장에 2살 여자아이가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쪽에 구급차가 서 있었거든요. 딴 데는 아니고 되게 어려 보이던데 되게 조금했어요. 구급대원이 막 하면서 병원 갔거든요. 아이가 놀다 변을 당한 풀장의 깊이는 67cm.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라 현장에는 보호자와 아이 등 손님 10여 명 정도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키즈카페입니다. 사고 당시 풀장을 포함한 카페 내부에는 안전요원을 포함한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업소 안에 있는 다른 풀장은 사고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직원이나 안전요원은 없었습니다. 직원분 혹시 안 계시나요? 업체는 장소만 빌려줄 뿐 부주의에 따른 사고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또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데 넉 달 만에 전국 35개 지점이 생겼거나 생길 예정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물론 최소한의 직원도 없어 사고 위험성이 늘 도사리는데도 최근 독립공간을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 무인 키즈 풀카페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해당 키즈 풀카페가 어떤 업종으로 등록했는지 살피고 안전요원을 두지 않은 게 불법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그제 낮 12시 50분쯤 충남 천안 직산읍 아파트에 외국에서 온 의심스러운 속포가 발생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과 경찰, 군이 출동해 미개봉 상태의 택배물을 확인한 결과 가스 검출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택배물을 수거해간 경찰은 소방과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팀에 정밀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20년째 써온 사무실 번호를 KT가 실수로 끊어버리면서 석 달 매출이 7천만 원 떨어졌는데 KT가 제시한 배상액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배상 한도를 턱없이 낮게 정해둔 약관과 고객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찔끔 배상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동성 기자입니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서승석 씨는 지난달 사무실로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 씨는 20년 전 사업을 처음 시작한 뒤 전화번호를 한 번도 바꾼 적 없이 쭉 써왔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9월 인터넷과 TV를 해지할 때 KT 측 실수로 사무실 전화까지 끊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실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둔 탓에 유선 전화가 울리지 않아도 아무런 의심 없이 9달을 보낸 겁니다. 사업을 누가 접었느냐, 왜 사무실 전화번호 없는 번호로 나오느냐. 당황이라고부터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이 전화가 2002년도 10월 달에 개설한 전화인데. 서 씨는 인력사무소엔 사람을 급히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말합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되면 곧바로 다른 업체를 찾기 마련이라 사무실 전화가 먹통이 되는 건 매출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 같은 업종들은 꾸준하게 거래를 하고 인력이 이제 알선이 많이 되는데 유독 저희 업체 사무실에 그 인력이 좀 주문이 줄어드는 느낌이 온 거예요. 설마 이런 불상사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상상을 못 해본 것입니다. 실제로 전화 회선이 해지된 시점을 전후로 석 달을 비교한 결과 전화번호가 없어지자 전화번호가 있을 때보다 매출이 7천만 원 곤두박질 쳤습니다. KT 측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전화가 끊긴 9개월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모두 9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서 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KT가 이렇게 배상에 인색할 수 있는 건 시내전화 서비스 이용이 3시간 넘게 끊기면 장애가 발생한 시간 이용료의 최대 6배까지 물어주도록 규정한 약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통신장애에 따른 영업손실을 돌려받으려면 통신사가 고객의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해서 문턱이 더 높습니다.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할지를 이 가해자, 즉 과실이 있는 KT 측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입증 책임을 통신사 측에다가 돌리거나 하는 그런 취지의 법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KT의 찔끔 배상은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과 경기 고양에서 통신대란이 벌어졌을 때도 KT는 소상공인들에게 애초 몇만 원씩만 배상하겠다고 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배상액을 수십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위조한 서류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뒤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긴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춰볼 때 개설한 계좌가 불법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라면 제품의 가격이 이번 달부터 내렸지만 소비자들은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하폭이 작은 데다 비인기 제품 위주로 내렸기 때문인데 정부의 압력에 마지못해 가격을 내리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내 라면 4사는 이번 달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4에서 5% 정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해요. 솔직히 뭐 내렸다고 하는데 내린 거나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그 행사할 때 가격이나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올랐다가 내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체감을 못 느끼겠어요.
인기 제품의 가격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심 신라면만 가격을 내렸을 뿐 오뚜기 진라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팔도의 비빔면은 가격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별로 이들 대표 제품의 매출 비중은 40에서 65%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인데 가격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다 인하폭도 4에서 5%에 그쳐 가격을 올릴 때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최근 한 리서치 전문 회사가 성인 남녀 4,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가 라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답해 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자 체감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업체들이 정부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다 보니 보여주기식으로 생색만 내는데 그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일종의 그 생색내기식으로 가격을 낮춘 업체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팔리는 그 제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격을 낮췄다 이런 동참하는 분위기. 정부가 고물가에 지친 국민의 불만을 낮추기 위해 개별 기업의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요구하기 전에 대표 제품의 가격을 큰 폭으로 낮췄더라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 부담금 규제를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6.25) 전쟁 정전 70주년,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 중에 불과 1.9% 남짓만 신원이 확인된 건데요.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6.25 전쟁 발발 3년 뒤인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선 전쟁을 잠시 멈추기로 협정을 맺습니다.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펑더화이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북한 김일성의 서명으로 한반도를 뒤흔든 포성은 1129일 만에 멎었습니다. 3천만의 수군인 국진 통일을 달성하지 못한 채 드디어 휴전은 성립이 되어 일단 전투가 중지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멈춘 진 7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은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군이 발굴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는 11,313구. 이 가운데 발굴된 유해가 누군지 신원이 확인된 건 214구, 약 1.9%에 불과합니다. 전사자에게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기동 탐문관들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전사자 유족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전사하신 분들, 유해를 못 찾은 분들을 한 번이라도 신원하기 위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다. 채취된 유전자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와 일일이 대조하는 정밀 분석을 거치게 됩니다. 확인까진 보통 여러 해가 걸리는 작업입니다. 강원도 금화지구 방어전투에 참전했던 삼촌을 둔 70대 조카도 작은 희망을 안고 시료 채취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많이 좀 그리웠었어요. 그게 그리웠었는데 국립묘지에 가보고 싶은데도 사실 이제 유폐뿐이잖아요. 그게 이제 묘지가 없다 보니까 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발굴이 좀 많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혹시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사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한 명의 영웅이라도 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질었던 그 시대와 화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국민분들이 많이 좀 성원해 주셔서 한 번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7월 24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 상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폭우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작업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도 호우 관련 내용을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의 합동 분향소를 조문한 뒤 수해 현장 주변에서 봉사활동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정치 탄압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추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항의 방문합니다. 박찬대 대책위원장과 주철현 인권위원장 등은 오늘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을 검찰이 왜곡해 언론에 흘렸다며 따질 예정입니다. 교육당국이 숨진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 조사와 별도로 자체 합동조사단을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5명 내외로 조사단을 구성해 오늘부터 27일까지 나흘간 경위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낙농진흥회 소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원유 가격 인상폭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합니다. 올해 원유 가격은 리터당 69원에서 104원 사이에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를 다룬 영화와 전시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재 작가 달리의 독창적 예술 세계와 인생을 좀 더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규중 기자입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적 작품 세계가 대극장 벽을 따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상징하는 기하학적 이미지들이 빼곡하게 찬 배경에 회중시계가 나뭇가지에 맥없이 걸쳐 있고 치즈처럼 흐물흐물 녹아내립니다. 기억의 지속, 구체의 갈라테이아 등 달리의 대표작들이 영국 록그룹 핑크 플로이드의 몽환적 선율과 어우러져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관객들은 이탈리아 아트 디렉터 지안프랑코 이안누치가 만든 몰입형 미디어 아트 속을 거닐며 달리가 빚은 환상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달리의 초창기 작품부터 후반기 작품들까지 작품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순차적으로 감상도 하실 수가 있고요. 본인이 직접 만들었었던 달리 극장 박물관에 실제 와 있는 듯한 느낌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삶과 예술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찾아왔습니다. 스페인의 데이비드 푸졸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회화, 조각, 패션, 광고, 영화 등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새로운 실험과 기행을 이어간 달리의 역동적 예술 여정을 따라갑니다. 방대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달리와 그의 영원한 뮤즈 갈라의 사랑과 예술관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예술가로서 꿈꾸던 불멸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Myself no believe in my death. You will not die? No believe in general in the death, but in the death of Dali absolutely not. Not. 상상과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한 독창적 작품으로 팝 아트 등 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미친 달리의 예술론이 영상으로 되살아나며 이 시대 관객에게 새로운 영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뮤지컬 박정희를 공동 제작한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가세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뮤지컬 컴퍼니 A는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추가 공연 계약 체결을 전제로 뮤지컬 컴퍼니 A에 송금한 5천만 원과 공연 수익으로 정산받은 돈 가운데 돌려주지 않은 1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되며 호남 지방에는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구름이 지나는 곳을 따라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호우경보가 내려진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경북에도 많게는 80mm 이상의 장맛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지만 북상하는 제5호 태풍 독수리의 경로에 따라서 더 길게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